겪고 있는 진주의 삼성교통이 표준 운송원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진주시는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복 사고를 당한 무적호는 낚시 금지 구역인 공해상에 조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무적호를 인양해 감식을 벌이는 한편 수색기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선배들이 입은 교복을 수선해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누적 적자의 임금 체불 사태까지 빚고 있는 삼성교통의 노동자들이 표준 운송원가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진주시는 억지 주장이라며 파업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삼성교통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열악한 근무 여건에 이달 들어 6억 원대 임금 체불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삼성교통 노동자의 시급은 6,800원 정도로 지난해 최저 시급 7,53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알바생도 받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희 현실 정말 시민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시를 오히려 성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쟁점은 현행 표준 운송원가가 적정하냐는 겁니다. 진주시의 표준 운송원가는 버스 한 대에 54만여 원. 이를 두고 삼성교통 노조는 인근 창원과 김해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주시는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총액을 주면은 자기 업체에서 자율 경영에서 이익을 가지는 제도지 사용한 것만큼 주는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다 줄 수 없습니다. 삼성교통 노조는 진주시가 지금까지 표준 운송원가 검토를 미루면서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업체의 자료 제출이 늦었기 때문이라며 파업에 들어가면 전세버스 투입을 비롯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지난해 7월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 선언 그리고 진주시의 후속 대응과 판박입니다. 진주시와 삼성교통 노조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일 진주시의 표준 운송원가 검토 결과 공개가 파업 돌입 여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전복 사고가 난 무적호는 낚시 금지 구역인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이 예인한 무적호 발전기실에선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집중 수색 기간을 내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적호가 사고 당해 전복된 지점은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으로 약 80km 해상.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 속하지 않은 공해상이었습니다. 무적호는 사고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새벽 3시 50분까지 공해상에서 조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낚시 어선업의 영업 구역은 낚시 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관할 수역 22km 내에서만 어업이 가능하고 이를 한 차례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 3회 이상이면 영업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시 18시부터 사고 당일 03시 50분까지 조업했고 04시 10분에 이탈합니다. 4시 18분에 사고를 합니다. 통영해경은 이 과정에서 무적호가 V패스, 즉 자동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끈 배경을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해경이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예인한 무적호 기관실 안에 있던 발전기실에선 실종됐던 56살 임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임 씨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수색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수색 기간을 내일까지 연장하고 나머지 실종자 1명을 찾기 위해 집중 수색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감식을 마치는 대로 두 선박의 선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올 3월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선배들이 입은 교복을 깨끗이 수선해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 인도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교복을 사기 위해 몰린 사람들입니다.
선배들이 입은 교복을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해 세탁한 뒤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후배들에게 판매하는 교복 나누기 사업. 하복은 10,000원, 동복은 26,000원에 불과해 올해로 벌써 6년째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고품을 한 벌 정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기 기분을 내기 위해서는 새 옷을 한 벌 정도 삽니다. 형아들이 입던 옷이라서 제가 그 길을 물려받아서 중학교 가서 공부를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창원 지역 중학교 중 아름다운 가게가 없는 진해구와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29개 중학교 16,000여 머리 대상입니다. 교복 판매 수익금으로 매년 발생하는 1,000여만 원의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물려받아서 당당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그걸 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교육적 태도도 바람직하고요. 올해부턴 창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내년엔 경남 전 중학교로 그 다음 해엔 전 고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복 나누기를 통해 교복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인성을 기를 수 있고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어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국제로터리 3590지구 제2지역회장단 모임 헬퍼회 130만 원, 진주 원해농협 남강지점 직원 121만 5,220원, 사천시 성구동 11통장과 상가주민 113만 7천 원, 함양군 위성초등학교 알뜰장터 수익금 93만 8,390원, 사천시 시민전기 대표이사 강영규 씨 50만 원, 사천여성의용소방대 이용숙 대장과 대원 20만 원, 함양군 수동면 새마을협의회 노성인 회장과 회원, 함양군 수동면 새마을협의회 김욱점 부녀회장과 회원, 진주시 수곡면 원내리 서천경로당, 사천시 정동면 동성문구 각각 10만 원, 사천시 은빛수산 허영갑, 새마을운동 함양군 지회, 함양군 함양읍 봉강 232 경로당 회원, 함양군 함양읍 원교마을 장소경로당 회원, 함양읍 자연보호협의회장 신용수 씨가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 개발의 비율 등을 정하기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체가 의견 접근 없이 2달여 만에 해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민간협의체는 그동안 개발 비율 조정에 집중하자는 의견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의견만 되풀이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좌 장제공원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시가 민간협의체를 들러리로 세우고 민간 개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올바른 시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남해군이 내년에 시행되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앞두고 민관 합동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남해군은 상설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을 공원구역 조정 또는 제도 개선 사항으로 분류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해당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가운데 남해군은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해 지난 5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합천군이 지난 99년부터 충치 예방을 위해 시행하던 수돗물 불소 투입을 이달부터 완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은 군민 여론조사 결과 불소 투입 반대가 50%로 32%인 찬성보다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소의 유해성 우려가 커지면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던 도내 다른 시군들도 모두 지난해부터 투입을 중단했습니다. 진주경찰서가 술에 취해 아내를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6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쯤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아내 56살 B씨를 협박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지난해보다 1,500억 원 늘어난 7천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오는 17일부터 융자 지원합니다. 경상남도와 협약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지원되는 이번 정책 자금은 그동안 공장 신축과 증개축에 한정됐던 시설 자금 용도를
사업자 건축과 매입, 임차비 지원까지 확대했으며 시설자금 상환 기한도 5년과 8년, 10년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선택권을 강화했습니다. 대구에서 최근 홍역 확진 환자가 잇따르자 경상남도가 예방대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유치원과 일선학교에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만 12살 미만 국가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시기를 문자로 알려주는 한편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창원시 의회에서 상무위원 회의까지 열고 창원 성산에 당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승리를 가져와야 한다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창원 성산 지역구는 노동자 유권자가 많은 곳으로 진보 진영의 단일화 성사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부대변인이 창원 성산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창원시청에서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집단 이해관계, 감성팔이로 대립과 분열을 조장해왔던 정치를 끝내고 합리적이고 젊은 리더십으로 세대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무게를 아는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